안녕하세요. 날 좀 보소 설광수입니다. 오늘은 한 3일 전 영상 오디션을 봐서 최종 캐스팅이 돼서 이제 촬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주행 중에 기기 조작은 불법이기 때문에 먼저 카메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오늘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막 외치는 대사여가지고 좀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외치는 대사는 현장에서 디렉팅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부단히 했지만 연습한 양을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스레드의 선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솔직히 스레드를 제가 다시 하게 된 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하고 있는 영상들을 좀 홍보를 다시금 하려고 이제 악플도 어떻게 하면은 잘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또 배웠고, 네. 악플은 그냥 그게 답인 것 같아요. 보기 싫은 악플은 그냥 그 계정을 차단을 하고 지우면 되는 거고, 근데 교묘하게 그런 악플이 있어요. 뭔가를 다 안다라는 느낌의 그러니까 패부를 찌르는 말이죠. 그런 것들은 진짜 되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 막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서 이제 구독자 수도 갑자기 막 늘어나고 댓글도 막 많이 달렸는데, 그때 악플이 좀 달렸었어 가지고 영상을 다시 비공개로 돌리니까 이제 죽은 계정 더 이상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만족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좀 알리고 싶은 말도 있고 하고 싶은 얘기도 있어 가지고 어찌됐든 스레드와 인스타그램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스레드를 보고 5분 정도가 구독을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 스레드에 제가 정신과 약을 처방을 받고,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진료 상담을 하고 정신과 그 약을 받고 이제 스레드에 제 팔로워 중에 아내도 이제 팔로워를 하고 있어서 그냥 좀 아내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이제 치료 잘 받고 있으니 많이 달라지겠다. 아기를 갖기 전에 한 1년 정도 약을 안 먹었고, 육아를 하면서 그렇게 1년 정도 안 먹고 한 2년 정도를 약을 안 먹었는데, 다시 어느 순간인가 이게 불안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돈 때문이죠. 네, 뭐든 다 돈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다른 걱정이 있겠지만, 돈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 제가 아내랑 아이에게 그냥 괜히 미안해지고, 복용을 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아버지 병수발을 하면서, 원래 그 전에 제가 좀 예민하고 극도로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번 가봤죠. 간 다음에 약을 먹는데 이게 도움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병수발을 하면서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그때 이런저런 약을 더 많이 처방을 받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게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제가 스레드에 글을 올렸단 말이죠. 근데 좋아요가 80개, 90개가 눌리고 댓글도 막 수십 개가 달리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댓글들을 하나하나씩 면밀히 보는데, 물론 가족에게서 얻는 안정감과 편안함과 심적인 평온을 찾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스레드에 어떻게 달렸냐면은, 이제 스레드 특성상 이제 반말을 하거든요.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분들이 반말로 하시는데, 야, 이게 왜 너 미안한 일이야, 네가 잘 살아야지, 스치미가 잘 살아야지 가족도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거지, 잘 치료받고 있어, 이런 격려의 댓글들이 달렸단 말이죠. 되게 진짜 살아생전 처음 받는 관심인데, 그 관심이 되게 따뜻했어요. 그렇게 SNS를 열심히 하는 타입은 아닌데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댓글을 제가 그렇게 받으니까 저도 댓글을 그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자정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몇몇 분은 진짜 제 모든 게시물과 그 유튜브 올린 영상들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 아내 계정도 찾아가셔서 팔로우도 하시고, 제 아내도 배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기한 감사라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날전보소 촬영길 첫 영상이 이제 지방 내려갈 때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때 약을 한 3번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이제 아내가 그거 오빠 뭐 플라시보 효과 아니야? 그러는데, 플라시보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원효대사님의 해골물처럼 그런 효과도 있을 건데, 약이 주는 그 효과가 저는 진짜 이게 확 와닿아요. 그러니까 불안 증세가 어떻게 오냐면은, 제가 이렇게 장을 보다가 어떤 분하고 부딪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의 불안이 시작이 돼요. 저분이 혹시 나한테 나중에 이렇게 폭행으로 고소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저분이 지금 내가 부딪힌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망상들이 시작이 되면은 멈추지가 않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리고 눈앞이 핑핑 돌아요. 이제 그때 약을 먹게 되면은 한 3, 4분 있다가 차분해집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루에 그런 증세가 올 때마다 약을 먹어야 되니까, 예전에는 한 보름치 처방을 받으면은 거의 한 4일마다 가서 다시 처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는 감기 걸려서 감기약을 처방을 받으러 가는 거다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리고 이효리님이 무슨 방송에서 옛날에 정신과 약을 먹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자신은 이제 연예인 후배들한테
권유를 해주고 싶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 살고자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봐서 그때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의 특성상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 온갖 망상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고, 술도 이제 끊으려고 하려고 이제 알코올 치료도 받으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를 생각하면은 분명히 술과 멀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것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전까지는 아기가 통잠을 못 자요. 그리고 분유도 3시간마다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잠을 거의 못 잡니다. 그때 부부들이 좀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부부들이라고 통으로 말하니까 좀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싸웠어요. 예민하니까. 근데 이제 통잠을 자고 나면서 평온이 찾아오면서 이제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캐스팅이 시즌별로 어떨 때는 확 오고 어떨 때는 진짜 안 올 때가 있어서, 그때 다시 또 불안증이 와가지고 병원을 다시 갔죠. 그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약 먹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 느끼지 말고 그냥 영양제 먹듯이. 스레드를 올렸던 이유가 맞아. 스레드를 올렸던 이유가 영양제처럼 먹으니까 아내가 좀, 제가 이렇게 예민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잊게 되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걸 좀 봐달라, 나 아직 약 먹고 있다, 좀만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올렸던 건데, 아무튼 그런 선순환이 저에게 찾아올 줄은 몰랐고, 스치니들의 고마움이 이렇게 생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스치니 중에 한 분이 다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고 힘내서 뭐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시는데 고맙더라고요. 어찌됐든 스레드와 인스타를 시작한 목적은, 제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목적이 있었단 말이죠. 홍보한다는 홍보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불순하면 불순하다고 할 수 있고, 뭐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하는 거라면은 이용을 했던 걸 수도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홍보 목적보다 그냥 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좀 나의 한마디가 힘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나 오늘 뭐 힘들었고 우울하고 그럴 때, 아니야 잘했어, 너의 선택을 응원해 스치나, 파이팅, 이렇게 달면은 그분이 고마워, 뭐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댓글을 또 보면은 큰 도움은 되지 않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이 오늘 하루 힘을 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풀을 달 수밖에 없게 되고, 선풀로 인해서 저 또한 저한테 달리는 선풀도 고맙고, 제가 다는 선풀로 그 사람이 고마워하는 거를 보면 또 저도 감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러면은 물론 명상이나 아니면 다른 치유 방법들, 힐링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걸로도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정신과 치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한테 달렸던 댓글 중에 하나가,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조금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니까 부끄럽거나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말을 제가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돈이 많다면은 또 물가도 그만큼 올라가니까 또 힘들겠죠. 힘든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힘듦 속에서도 행복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촬영을 가는데 오늘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저의 중학교 동창이고 대학교 동기이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아내가 오빠 그분이 주인공이던데 속으로는 이제 마주치면 되는데 마주치면 되는데 자격지심이죠. 이거 보면 또 그럴 거야. 그런 자격지심 갖지 마. 잘하고 있어. 널 불러주는 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일화가 생각나는데,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제가 군대 마지막 2년 2개월이었어요. 2001년 7월 군번이었거든요. 근데 2001년 8월 달부터 이제 군복무 기간이 축소가 됩니다. 자대 배치 받고 그 자대의 대대장님께 전입 신고를 합니다. 자네 연예과 나왔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는 연예인 누구 있나? 누구누구 있습니다. 그래. 내무반에 들어가서 그 저의 신상들이 이제 다 퍼집니다. 그러면 야, 너 누구 알아? 누구 알아? 네, 압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말이 동기지 학교에서 제대로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활동을 하니까 저는 지하에서 지하실 그 장치 제작실에서 세트 만들고 연극하고 그러니까 100일 휴가를 나가게 됐을 때 부찬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대장님이 어디서 그분들 브로마이드를 갖고 오셔가지고 사인 받아오라고 사진과. 그래가지고 100일 휴가 나가기 전에 이제 제 동기들한테 연락을 하죠. 야, 누구 언제 학교 오냐, 좀 친한 동기 없냐. 이제 친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동기들을 통해서 겨우겨우 사인 받고 사진 찍고 고맙죠. 아마 그분들은 지금 기억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행이라는 거는 선행을 한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군대가 몸이 편하면은 정신이 힘들고, 그래서 또 군 생활이 또 편해졌죠. 정신이 편하면은 몸이 힘든 게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힘든 것은 군대라는 거죠. 촬영 콜타임보다 한 30분 먼저 도착했는데 여기가 넓어가지고 일단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촬영 잘하고 오겠습니다. 뿅! 우리 집 드디어 촬영이 끝났어. 4,600원입니다. 오케이. 경로상 출발 지점까지는 지도를 참조해서 주행하세요. 오케이. 촬영이 드디어 끝마쳤습니다. 현재 시각은 4시 53분이고요. 다행히 아까 제가 염려드렸던 저의 동창은 오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에 영화에서 만나 뵀던 촬영 감독님, 그리고 건물조 감독님, 이렇게 만났습니다. 출처 저긴데? 그러니까 아내의 그 동료 배우분께서 연결을 해주셨다고, 그분도 만나 뵙고요. 오늘 보조 출연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아니면 또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아무튼 되게 오랜만에 사람,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은 촬영이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지는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보조 출연자분들 그리고 단역 배우분들 중에서 얼굴이 참 배우처럼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그런 분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오늘 캐스팅 업체도 2군데 그리고 보조 출연 업체 1군데 이렇게 왔는데, 그분들 얼굴 보면서 부럽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촬영 현장, 그러니까 연기하는 여건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 제자리인 것 같으니까 슬슬 지치기도 합니다. 물론 연락 주셔가지고 이렇게 촬영 나가는 거 감사하죠. 정말로 감사하죠. 근데 촬영 끝나고 나서 이거는 진짜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헛헛함 잘 채워졌을까 안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예전에는 아는 분들이 많은 게 뭔가 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재산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막 좀 뭐 이런 술자리에 있으면 나 그 배우랑 뭐 이렇게 뭐 작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친하고, 뭐 예전에 뭐 공연 같이 하고 학교 동기고 뭐. 근데 그게 되게 부질없더라고요. 네, 부질없어요. 그 사람들을 안다고 해서 저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은 물론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잘 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거들먹거리면 물론 그 자리에서는 제가 뭔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고, 뭔가 대단한 노련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부질없고 부끄럽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제가 위축되거나 작아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성숙해 가고 있구나, 그냥 순리대로 가는 것 같아요. 순리대로. 예전에는 인사를 하나하나 다 했어요. 왜냐하면 잘 보이려고. 완전 욕심이 모든 거를 다 망치고 눈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의 소회를 밝히니까 헛헛하게 채워지는데? 아내가 촬영일이 많아지니까 집안일이랑 육아를 이제 제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제가 잔소리가 되게 많아졌어요. 너무 미안해.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아내 기분이 엄청 나빴어. 왜? 티는 안 내는데 아직 신혼이라서 더 많이 웃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와 아내에게 꿈이 뭐예요?
아이가 아프지 않고, 둘째로 빚이 없는 집과 차가 있고, 셋째로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성공하신 삶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완벽한 삶.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쯤은 진짜 돈 많아보고 싶어요. 한 번쯤은. 진짜 한 번쯤. 그래서 아이와 그런 곳을 좀 많이 가고 싶어요. 아이와 아내와. 아내가 젊었을 때 20대 때 선교 활동으로 뭐 아프리카도 가고 그랬다고 했는데, 선교처럼 막 그렇게 와 커다란 책임을 안고 무언가를 하려는 것보다 그냥 소소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 자원봉사를 아내와 아이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 면에서 그 진우션의 션님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뭐 모의고사가 170인가 180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연극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 대학교 연영과를 가겠습니다 했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말리셨는데 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부모님을 호출하셨을 때 누나랑 어머니가 학교에 오셔서 좀 수모 아닌 수모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단 이번에 안 됐을 시에는 그 다음에는 내 말을 들어라. 되게 현명한 제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능 점수를 올리고 연기를 배웠죠. 연기 저 가르쳐 주신 분이 떳떳하고 자랑스럽지만 제가 한편으로는 죄송해서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그 SNL에 나오시는 김민규 배우님이 저 고등학교 때 연기 선생님이셨어요. 연기 레슨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하다가 그 제 학교 또 다른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가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민규 형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민규 형한테 죄송하냐면 대학 들어가서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찾아뵙지도 않았거든요. 나쁜 제자죠. 못난 제자. 그래서 언젠가 현장에서 한번 뵙게 되면은 큰절 한번 드리려고. 왜냐면 민규 형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갑자기 울컥합니다. 민규 형이 그때 첫 레슨비로 되게 터무니없는 돈을 받고 저희를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리고 특기로 민규 형이 이제 그때 중국에 유학 가셔서 배운 경극 중에서 봉술을 가르쳐 주셨고, 연기도 형이 직접 연습실을 잡아주고 연기 레슨을 하는데 이제 자주는 못하죠. 왜냐면 레슨비가 완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민규 형이 돈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배우는데 집중해 그러면서 보라매 공원에 그때 액션 스쿨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가가지고 그때 김수로 선배님도 만났었어요. 그때 김수로 선배님도 무명인데 그 반치광이라는 영화에 캐스팅이 돼서 그때 대화가 막 그랬어요. 그 분유값이 없다, 힘들다, 그만둬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주워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민규 형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 중에서 지금까지도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대사를 녹음해서 듣는 거, 뉘앙스를
그리고 대사 톤을 음률, 높낮이, 강약 이런 조절을 이제 대사마다 분석을 해서 맞춰가면 된다. 민규 형이 그때 카세트 테이프 시절이었으니까 CD랑 녹음해서 계속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그래가지고 진짜로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공술 연습할 데가 없으면 놀이터 가서 해. 그래가지고 이제 카세트 테이프 들고 가가지고 연습하고, 그렇게 2개가 저한테는 남아있어요. 아, 3개를 받은 거구나. 내 대사를 녹음해서 듣는 거,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연습 장소는 내가 연습을 하는 곳이 다 연습 장소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연습량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학교 다닐 때 평판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자신있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누구보다도 연습량은 진짜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정도 받고, 그때 겸손해야 되는데 자만해서 모든 일들이 그르친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을 다 그르쳤던 것 같아요. 아무튼 민규 형이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만나 뵙게 됐을 때 그동안 연락 못 드리고 찾아뵙지 못한 거는 차지하고, 죄송합니다. 배운 것을 지금까지도 써먹고 있는데 은혜를 갚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형의 가르침은 잊지 않고 있으니까 꼭 은혜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규 형이 좀 뭐랄까 굉장히 착하세요. 뭐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민규 형 입장이었으면 나는 되게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민규 형이 광수생각이라는 연출도 대학로에서 하고 계셨을 때 저도 그때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알면은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뭐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내 연기하기 바쁘다라는 핑계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연락을 아무하고도 잘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 마시자고 연락을 했던 제가 결혼하더니 아이를 낳더니 연락이 뚝 끊겼다. 그러면 미혼인 친구들은 제가 좀 저한테 좀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그랬거든요.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이제 연락을 거의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1학년들이 뭘 하냐면은 8시에 학교 가가지고 이제 하고 수업 들어가고, 수업 끝나면 뭐 4시 5시 되면 밥 먹고 각자 선배님들 공연하는 팀에 들어가서 연습 보고, 이제 공연 다가오면은 무대 작업, 그 작업이 거의 한 새벽 3, 4시쯤에 끝나요. 그러면 3, 4시쯤에 끝나면은 그때까지 연습을 하고 계셨던 선배님들이 수고했다고 이제 밥이랑 술을 사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7시 후딱 가요, 아침. 그럼 7시에 학교 가가지고 이제 수업 땡땡이 치고
집에 가서 자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근데 진짜 영리한 친구들은, 그리고 자기 앞가림을 잘한 친구들은 그런 와중에도 수업 성적 다 챙기고 교직 이수도 하고. 근데 전 투고였거든요. 투고가 자랑이었던 것 같아 그때. 군대 갔다 와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성적 장학금도 받고 뭐 학회장 장학금도 받고. 근데 그때는 너무 늦었고, 거기에 자만이라는 게 또 들어오니까, 오만이랑. 지금 생각해봐도 다 순리대로 가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대학교에서 한 반년 동안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나아지고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가기에는 이미 저는 변절자가 된 거죠. 대학 들어가느니 변했다. 근데 그런 감정들을 지금 또 대학교 동기들이 느끼는 친구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살면서 저는 오해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오해를 받았는데 그 오해를 풀 방법을 제대로 현명하게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잘난 맛에 너무 살았고 나르시즘에 푹 빠져서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박명수님이 그랬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을 때다. 늦었습니다 저는. 늦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예. 늦었으니까 기왕이 늦은 것 좀 천천히 가자 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다음 달 6월 중순에 촬영을 한 3회차 가게 됐어요. 영화 드림 때 임물조 감독님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미지 단역으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임물조 감독님하고 오디션을 보는데 저를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드라마에도 캐스팅 해주시고 이번 영화에도 캐스팅을 또 해주셔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이게 아내가 이제 일을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주 양육자가 저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없으면 울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모텔에서 찍었을 때, 그때 촬영 때 그 다음날에 아기가 엉엉 우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이번에는 3일인데 제가 나서기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나서기가 되게 두려워지더라고요. 몰랐는데 저번에 영화부, 교회 영화부에 이제 처음 등록해가지고 뭐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하세요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내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와, 사람이 변하는구나. 예전에 진짜 기고만장했던 저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지금 저를 만난다면은 깜짝 놀랐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기고만장하게 살았으면 이제는 좀 쥐죽은 듯이 조용히 내 할 일 하면서 남 참견하지 말고 타인의 단점을 보기 이전에 저한테 묻어있는 똥들을 좀 먼저 보고 닦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로 저 그렇게 안 살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서운하세요. 지금이 매우 좋습니다. 왜 좋냐면은 조급함이 없어요. 물론 아내가 이걸 보면 너무 속편한 소리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조급함이 없네요. 쫓기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요. 하지만 불안증은 그래도 남아있죠.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송승님 되세요? 네. 아, 네. 저희 여기 모델 에이전시 파워앤입니다. 아, 네네. 네, 혹시 통화 지금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 네네.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데 내레이션이 필요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승주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내레이션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 네네네. 제가 이 멘트가 하나 있는데 네. 네, 이 멘트를 녹음해서 오늘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느낌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 멘트를 보내드리면 혹시 오늘까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예, 지금 주시면은 제가 바로 녹음해서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 다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네. 네, 확인하시고 이거 녹음하셔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내줄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네. 이름을, 활동명을 바꿨거든요. 혹시? 제가 그것도 카톡으로, 네. 네, 새로운 프로필이랑 같이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내가 업데이트 해놓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리스트업이지만 어찌됐든 일제한이 또 들어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기 에이전시도 한 1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진짜로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라는 거는 정말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예,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예, 여보. 나 지금 에이전시에서 나레이션 리스트업 들어와가지고 녹음 도착했거든요? 뭐라고요? 도착했고 주차했는데 나레이션 녹음 좀 하고 들어갈게요. 알았어요. 네. 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진짜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짐을 챙겨서 집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하시는 일에 행운과 경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뿅, 반짝반짝 작은 별. 집에 갈 생각에 카메라를 놓고 내렸었습니다. 하마터면 카메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켜놓고 내려가지고 아이고, 아무튼 진짜로 뿅.